안녕하세요. 한국은 예능으로 정치를 하는 그런 대표적인 사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 꼼수다 라는 것도 사실은 예능 비슷한 그런 정치적인 그런 매체잖아요. 근데 역사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이 이 연예 비슷하게 젊은 사람들 상대로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11월 달 뉴스인데요. 이것이 다무로 클럽 이런 거를 만들어가지고 인문 교육 서비스를 한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제목을 보니까 어서와 백제는 처음이지 이런 걸 가지고 제목을 줬더라고요. 근데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 여기 박물관 학예사, 역사교육과 교수 그래서 다 젊은 사람들인데 특이한 점은 기경량이라는 카톨릭대 교수예요. 요새 희성을 굉장히 쓰는 사람이 많이 나타나는데 기씨도 가끔 가다가 이 문정부에서 많이 나타나요. 근데 이 프로그램은 예능 같은 그런 재미 요소를 곁들여서 역사를 공부한다 그런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컨셉을 잡아가지고 젊은 층한테 자꾸 파고드는 것이 틀린 역사를 가르칠 때에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령량이라는 사람은 임나설 있죠? 임나가 가야다라는 설을 살리기 위해서, 즉 식민사학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동원된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카톨릭 대학교 국사학 교수가 이렇게 앞세워졌을까 생각해 보세요. 가톨릭은 예수회를 비롯해서 전 세계의 각국의 그런 국사보다는 전 세계를 통합하는 세계 통제화로 가게 하려는 세력이잖아요. 그거는 제가 누차 설명을 드려서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때에 그 나라의 국사를 왜곡해서, 즉 세계화 세력의 입맛에 맞는 식민사학을 강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곡된 역사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카톨릭 대학에서 가르치는 교수가 이런 짓을 하는 거는 일리가 있죠. 거의 같은 선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회에서 세계화 세력이 된 거랑 똑같은 스토리죠. 그런데 이 희성의 경량 이렇게 생기신 분인데 지금 이렇게 조금씩 파고드는 것은 큰 문제를 안고 있죠. 물론 왜냐하면 기존에 지금 강단사학이라고 그래가지고 일제하에 만들어진 그 사학을 그대로 밀고 나가려는 그런 역사학파가 큰 문제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플러스 더해서 세계화를 추진하는 세력인 카톨릭 세력이 바로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는 것이죠. 같이. 그러니까 친일사관하고 마찬가지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덕일 그 역사학자가 분개를 해가지고 요새 많이 그거에 대해서 강연을 하고 계시니까 여러분들은 이덕일 역사학자의 강연을 더 많이 들으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야금야금 연애 스토리 비슷하게 해가지고 파고다는 건 마치 낙곰수가 정치를 왜곡시킨 거랑 똑같은 스토리죠. 낙곰수가 나서서 정확히 파고든 게 뭐가 있어요? 세월호를 밝히겠다? 그래서 밝혔나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기씨라는 거는 희성이잖아요. 사실은 문씨도 희성에 속하죠.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돌만 던지면 이씨, 김씨, 박씨 그런 쪽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새 들어서 희성이 굉장히 많이 눈에 띄는데 그 페이스북에서 서로 댓글로 얘기하시는 분들 얘기를 보니까
한편으로는 재미도 있고 놀라운 거를 많이 제가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문시성을 가진 사람들은 문익환이, 문재인이, 문정인, 문성근, 문선명, 심지어는 유경수 여사를 시해한 문세광까지 그렇게 문씨들이 많다는 거예요. 놀랍죠. 근데 문세광 이런 거는 생각 못했는데 그런 거 찾아내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지금 문재인이 집권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이제 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선거 부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집권을 했고 총선 부정을 했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문재인이라는 인물이 너무 친중적인 인물이라서 한반도의 땅과 문화를 중국에 넘길 가능성이 크거나 또는 일제 사관을 그대로 지금 답습하고 있잖아요. 그 여러 가지로 문제성을 많이 갖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노무현 당시에도 FDA 세계화 세력이잖아요. 노무현도. 근데 이명박을 띄워주려고 드라마를 제작한 거는 기억하시죠? 현대에서 이런 이명박이라는 인물을 드라마 제작했잖아요. 그리고 현대를 배경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명박이 또 드라마를 제작한 것이 바로 박근혜를 위해서 선덕여왕을 드라마를 제작해서 유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것은 하나가 치고 하나가 빠지고 하나가 치고 하나가 빠지고 이런 식의 형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의 문재인은 국민의 건강을 돌보지 않고 중국산 백신을 맞춰가지고 사람들을 죽어나가게 하든지 그런 사태가 막 일어나고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반문적인 입장을 취하게 됐죠. 이미 그런 건 눈에 띕니다. 그런데 한국은 정치판을 가만히 보면 세계화 세력이 엄청 많은 거예요. 친중 세계화 세력 그러면 지금 조국이 문재인 계열, 친일 세계화 세력 그러면 이명박, 윤석열 계열. 왜 그러냐면 윤석열도 변호사가 아니라 그 윤석열 사건을 판단하는 대법 판사가 나경원 남편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경원도 큰 문제지만 어쨌든 이렇게 얽혀 있고요. 제3의 세력이 바로 박근혜 세력인데 조금 더 한국적인 사고방식을 하고 있고 문제가 된다면 박근혜 세력도 통일교랑 신천지 등과 상당히 연관고리가 있어요. 그리고 세 가지 세력 모두 삼성의 조종을 받고 있거나 삼성과 연계돼서 무슨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와중에 그 생각 있는 국민들은 누구를 지금 지지해야 될지 난감해지는 거예요. 마땅하게 본인들의 건강을 위해 주거나 또는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 일하는 세력이 없어 보이는 거죠. 완전히 멘붕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포렌식 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포렌식을 조사한 바 있죠. 김인성 교수라는 분이 계시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태블릿 공작, 박근혜 탄핵을 위한 태블릿 공작에는 홍석현의 JTBC 또 윤석열 친노 세력의 합작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친노도 이 태블릿 조작서를 다시 들고 나오는 걸 원치 않는다. 보수 쪽에서도 박근혜 탄핵이 거론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윤석열도 친노도 홍석현도 보수도 이 박근혜 탄핵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바랑 굉장히 비슷한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제가 그 조선시대의 그 독립운동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싸우셨잖아요. 그런데
보통 세계사를 보면은 이렇게 엄청난 규모로 다양하게 그렇게 독립을 위해서 싸운 그런 나라가 거의 없어요. 없다고 할 수 있죠. 뭐 한 사람, 뭐 간디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굉장히 전방위적으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런 독립운동을 방해하는 것은 밀정 때문에 곤란을 받았다고 그래요. 밀정이라는 건 몰래 그렇게 그 운동을 훼손시키는 방해 공작을 하는 사람들인데, 특히 현재도 교육계에 이런 밀정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이 밀정의 특징은 돈을 받으면서 그렇게 일을 한다는 거예요.